안녕하세요. 조문교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재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쌤은 3월 법이시는 잘 끝나셨나요? 그럼요. 잘 끝났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희 매년 똑같이 3월 달에 집에 좀 못 가고 주말에 좀 나와야 그런 압박감 느끼고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이슈 같은 게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곡 중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 수임한 고객인데 장부를 열어보니까 가지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동안 관리가 좀 너무 안 돼 있었구나. 가지급이 있으면 불이익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급분이 뭐예요? 가지금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분명히 출금이 됐는데 아직은 왜 출금된지 모른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개정 과목이어서 최종적인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신고된 재무제표 가지급이라는 계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데서 하시다가 넘어온 업체들 중에는 이전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보면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계정과목 그대로 작성해서 신고한 재무제표도 좀 가끔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회계적으로 맞는 처리 방법은 또 아닙니다. 그런 재무상태표를 어디 제출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정부 기관한테 심사를 받는 경우에 이거는 결산이 잘못된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취급받아서 서류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가지급분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표님이 매년 결산이 끝나고 재무상태표를 받으실 텐데 거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임종 단기 차입금, 주임종 단기 채권 이렇게 써 있을 거고 또는 대여금 또는 무슨 채권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는 대리인한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대부분은 대여금이나 채권 계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간혹 이걸 숨겨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선급금이라든지 약간 매출채권. 사실 그것도 되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분식회계죠. 네.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어디인가에 원장을 제출할 수 있다면 결국엔 다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가지급분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가지금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간 경우에 가지금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법인에서 돈이 나갔는데 증빙도 없고 어디에 지출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에 이건 회계적으로 가지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케이스이고요. 대표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비용을 법인 통장에 입금한 게 맞죠. 근데 그 입금하지 않았다면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표님들이 가지시면 좋은 습관인 것 같은 게 통장에서 이체하실 때 통장에 메모를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기재하실 때 짧게라도 이게 왜 이렇게 출금된 건지를 통장에 뭔가 적어 놓으시면 그걸로 찾아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고 3월, 2월에 법인 결산을 하면서 1년 전 거를 여쭤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정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 항상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분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인세가 늘어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급 1억 있다면 법정 이자율이 4.6%잖아요. 그래서 4.6%인 460만 원만큼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더 나오게 되고 이 460만 원에 해당하는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더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불이익도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대출받아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런 법인이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업 진단 시 가지급금이 있으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을 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할 때도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증여세가 더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세법을 떠나서 이제 각종 국가 지원 사업이나 또 금융기관이나 또는 투자사의 심사를 받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겠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법인의 신뢰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에게 끝까지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상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세금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가지급 전체에 대해서 상해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급이 1억이 있다면은 4.6% 460만 원 어치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건데 법인을 폐업을 했다거나 청산을 한 경우에는 가지급 전체 1억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죠.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부과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되게 큰 법인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자를 자녀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을 이제 대표자로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대표자 시절에 있었던 가지금이 너무 많아서 아들 명의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명의로 그 가지금이 즉시 전체 연봉처럼 과세가 될 텐데 그거는 진짜 세금 폭탄이니까 또는 이제 법인이 어떻게 안 좋아져서 사업 폐업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법인이 이제 폐업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이걸 대표자한테 가지금으로 과세라는 게 아주 많습니다. 나 이제 사업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그 사업을 폐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지금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지금 정리 방법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세금 없이 정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가지금 해결 방법은 대표자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거죠. 다시 반환하는 그렇죠. 거죠. 뭐 1억이라면 1억 대표자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은 가지금은 즉시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표자 개인이 약간 1억이라는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급여나 상여를 받아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단기간에 처리하려고 하면은 부담되는 세금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이면은 1억을 1년 안에 급여를 받아서 가지금과 이제 상계 처리하려면은 적용되는 세율이 되게 높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가지금을 이제 처리를 한다. 하는 게 그나마 좀 세 부담을 줄이면서 처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급여 상해 말고는 또 배당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가서 다시 그 배당 받는 돈으로 이제 가지금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대표자가 지분이 있다면은 법인이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법인이 특정 목적이 있다면은 법인이 스탁 옵션을 주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면 대표자의 그 주식을 그 적정 시가대로 매입을 하면서 그 대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자기 주식을 매각한 대가를 받아서 가지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권의 상표권을 법인이랑 양도하면서 대금을 받아 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귀속 이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세무서에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지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접근을 하면서 되게 무리한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님들은 그런 것들이 좀 솔깃해서 무리하게 뭐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이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은 세법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가지금을 소멸할 때 파격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적은 세금만 내고 하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일단 너무 싸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 세무사님, 그럼 반대로 내가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 이 가수금일 경우에는 네. 문제가 없나요? 가수금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지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갖고 가지금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자죠.